바람이 남긴 발자국. 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도 말이에요.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학생들의 왁자한 목소리가 아닌 벽시계의 똑딱거린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바라보며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음악은 그에게 직업일 뿐이었고 은퇴와 함께 그마저 사라져버렸던 거죠. 65의 나이에 그가 손에 쥔 것은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과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불면증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은 늘 간소했어요. 계란 하나, 김치 몇 젓가락, 미지근한 커피. 아내 수진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의식이었어요. 수진이 만드는 된장찌개 냄새, 뉴스를 보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수진은 10년 전 떠났습니다. 당신은 학생들만 보고 살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그때 민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우리의 성실함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딸 소영은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 오는 안부 전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차 때문일까요? 대화는 항상 어색했습니다. 아빠, 몸 챙기세요라는 말이 의례적으로 느껴져 더욱 쓸쓸했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염 완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걷기가 좋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어요. 혼자 동네를 배회하는 것이 과연 운동일까 하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히 지역 신문을 넘기다가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맨발 걷기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북한산 자락. 맨발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시골길을 맨발로 걷고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흙의 온기가 참 생생했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운동화 끈을 풀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모임을 이끄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어요. 천천히 하세요. 발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민호가 양말을 벗자 차가운 바람이 발가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민호는 숨을 멈췄어요. 평생 신발 속에만 갇혀있던 발이 처음으로 대지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촉이었어요. 흙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발바닥 전체로 대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발끝을 찔러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런 표정을 지어요. 옆에서 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금발의 서양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한국말이 유창했지만 살짝 어색한 억양이 참 매력적이었답니다. 저는 엘리자베트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민호입니다. 음악 교사요. 아니,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녀의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한국의 백자에 매료되어서 이곳에 정착했죠. 흙을 다루는 사람에게 맨발 걷기는 필수거든요. 걸음이 이어지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한국의 산길이 프랑스 시골과 어떻게 다른지, 흙의 질감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음악과 도자기는 비슷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둘 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이니까요. 그런데 제 손은 이제... 민호가 관절염으로 굳어진 손가락을 보이자 엘리자베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당신의 손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나눈 음악이 남아 있어요. 1시간여의 걷기가 끝났을 때 민호의 발은 흙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민호의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거운 덩어리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호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가요? 하지만 소영이 태어난 후 민호는 점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에 시간을 빼앗겼고 주말에도 연주회 준비로 바빴어요. 아빠는 왜 항상 피아노만 치세요? 10살 소영이 투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던 기억이 참 선명했어요. 그때 민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너희가 행복하잖아.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했고 음악이라는 안전한 세계에 숨어 있는 것이 편했던 거죠. 수진이 떠나던 날 학교에서 학생 콩쿠르 준비로 늦게 돌아온 민호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주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요. 더 이상 혼자 사는 기분으로 살 수는 없어요. 토요일 걷기 모임에서도 민호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엘리자베트가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었지만 그는 자꾸만 과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것을 지고 걷는군요. 엘리자베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숲속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가족을 소외시켰는지,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족 앞에서 용기를 잃었던 일들을 모두 말이에요. 흙을 밟으면 기억의 무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엘리자베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무게를 제대로 느껴봐야 해요. 도자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높은 온도를 견뎌야 단단해지죠. 그 순간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 따뜻함이 오랜 얼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지난주 마음을 열어 보인 후 민호는 엘리자베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여는 것이 수진과 소영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되어도 민호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괜찮으신가요? 월요일 저녁 엘리자베트가 민호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민호는 커튼 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의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던 감촉이 자꾸 떠올랐고 엘리자베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민호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엘리자베트는 거실로 들어가 화분을 탁자에 놓았어요.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도자기 작업에만 몰두했어요. 엘리자베트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저는 흙과 불에만 관심이 있었죠. 전시회 준비로 밤을 새우고 주말에도 작업실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죠. 엄마는 화분보다 저를 덜 돌봐주는 것 같아요라고. 민호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이 소영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남편이 딸을 데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예술이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왔어요. 저도 무서워요. 엘리자베트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또 상처를 주거나 받을까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만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걸어볼까요? 민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맨발로요.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엘리자베트는 다시 북한산 자락에 섰습니다. 공기는 더욱 맑았고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민호가 신발을 벗는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자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쾌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지난주에 소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했죠. 제가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아빠로서 부족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울더군요. 자기도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안다고 하면서요. 엘리자베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를 냈군요. 당신 덕분이에요. 흙을 밟으면서 깨달았어요. 발자국은 남겨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걸음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요. 물웅덩이를 지날 때 민호의 발에 차가운 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발끝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논두렁을 걸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흙과 물이 발에 묻었고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죠. 제 딸도 어렸을 때 흙장난을 좋아했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작업실에서 흙을 이겨놓으면 몰래 와서 작은 그릇을 만들곤 했죠. 엉성했지만 제 작품보다 더 따뜻해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요. 민호는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흙길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발자국들이 바람과 함께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사라지고 있네요.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남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람이 발자국을 지워갈 때마다 그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